자본주의 온라인에 접속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플레이어 여러분, 혹시 퇴근길 버스 창밖을 보며 이런 씁쓸한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는 10년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야근도 밥 먹듯이 하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일까?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물가는 왜 치타처럼 달릴까? 반면에 뉴스를 보면 딴 세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남 아파트 30억 돌파, 비트코인 1억 돌파, 미국 주식 사상 최고가 경신. 왜 우리 사장님 자산은 가만히 있어도 10배가 늘어나는데 나는 뼈 빠지게 일해도 내 집 마련조차 꿈 같은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게임의 보상 시스템 밸런스가 2008년에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화에서 배웠죠. 1971년 닉슨 쇼크로 돈이 종이 쪼가리가 되었다고. 근데 2008년에는 운영자가 한술 더 뜹니다. 이제부터 이 종이 쪼가리를 헬리콥터로 뿌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른바 양적 완화. 이 어려운 경제 용어 하나가 여러분의 월급을 갉아먹고 자산가들의 배를 불린 주범입니다. 오늘 그 돈 복사하기의 작동 원리를 낱낱이 해부해드렸습니다. 2008년 자본주의 온라인 서버는 말 그대로 서비스 종료 직전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월가 고인물들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었죠. 당시 미국 은행들은 미쳐 있었습니다. 원래 대출은 신용등급이 높은 유저한테만 해주는 게 국룰이죠. 그런데 돈에 눈이 먼 은행들이 게임 레벨 1짜리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는 신용불량자 유저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줍니다. 돈 없으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집값은 영원히 오르니까 일단 대출 받아서 집 사세요. 심지어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대출이 나왔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더 악질적인 건 파생상품이라는 사기 기술입니다. 은행들은 이 불량 대출들을 모아서 예쁜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CDO라는 어려운 이름을 붙여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아먹었습니다. 자, 이 상자 보세요. 겉보기엔 AAA 등급 최고급 상품이죠. 안에는 썩은 사과가 들었지만 냄새 안 나게 포장 잘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폭탄 돌리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집값이 뚝 떨어지자 포장지가 뜯어지고 안에 있던 썩은 사과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집을 샀던 레벨 1 유저들이 단체로 나 돈 못 갚아요 배째를 시전합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무려 158년 전통의 서버 랭킹 4위 길드 리만 브라더스가 하루아침에 파산합니다. 세계 4위도 망하는데 우리라고 버티겠냐? 공포가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전 세계 은행들이 서로를 못 믿고 돈줄을 잠가버립니다. 돈맥경화, 서버 내의 모든 골드가 증발하고 거래가 멈추고 멀쩡한 기업들이 흑자부도를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운영자인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식은땀이 흐릅니다. 이대로 두면 1929년 대공황, 즉 서버 초기화가 온다, 다 죽는다. 결국 운영자는 절대 써서는 안 될 자본주의의 금기를 깨는 치트키에 손을 댑니다.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 경제 대공황을 평생 연구한 이 고인물 학자는 전대미문에 결단을 내립니다. 지금은 금리를 0.25% 내리고 말고 할 때가 아니다. 심장이 멈췄는데 비타민 먹일래? 전기 충격기 가져와. 아예 돈을 찍어서 시장에 강제로 주입하자. 이게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이름이 참 어렵죠. 있어 보이려고 만든 말입니다. 게임 용어로 아주 쉽게 번역해 드립니다. 금리 인하는 물약 상점에서 물약 가격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물약을 사 먹게 유도하는 거죠. 반면 양적 완화는 운영자가 광장에 서서 자, 지금부터 유저 1인당 1억 골드씩 인벤토리에 강제로 꽂아줍니다. 하고 돈을 살포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주입하는 거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시장에 널려있는 아무도 안 사는 망해가는 채권, 즉 쓰레기 아이템을 연준이 윤전기를 돌려 새로 찍어낸 따끈따끈한 달러로 다 사들입니다. 그럼 은행들 주머니에 현금이 억지로 꽂히겠죠? 자, 은행들아, 내가 너네 쓰레기 채권 다 현금으로 바꿔줬다. 너네 이제 현금 넘치지? 그 돈 창고에 쌓아두지 말고 제발 기업들한테 대출 좀 해줘. 돈 좀 돌게 해, 제발. 이것은 자본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던 무제한 돈풀기였습니다. 버냉키는 과거에 디플레이션이 오면 헬리콥터를 타고 돈을 뿌려서라도 막겠다라고 말해서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었는데 진짜로 헬리콥터 수십 대를 띄워서 전 세계에 달러 비를 내린 겁니다. 자, 하늘에서 돈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운영자의 의도는 순수하고 좋았습니다. 이 돈이 은행을 통해 기업으로 흘러가서 공장도 짓고 투자도 하고 사람들 월급도 올려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운영자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은행과 자산가들이 그 공짜 돈을 받아서 어디로 갔을까요? 리스크가 큰 공장을 짓거나 사람을 뽑는 건 싫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대신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돈을 버는 곳, 바로 자산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야, 돈이 이렇게 풀리면 돈 가치는 똥값이 될 거야.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야. 빨리 실물을 사, 뭐라도 사. 그들은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애플 주식을 사고 강남 아파트를 사고 비트코인을 사들였습니다. 은행들은 기업 대출 대신 다시금 개인들에게 집 사세요라며 주택담보대출을 뿌렸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물 경기인 마트 물가, 여러분의 월급, 동네 상권은 바닥을 기는데 자산 가격인 주식, 아파트만 미친 듯이 폭등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10년간 경기는 안 좋다는데 주식은 왜 사상 최고까지? 라고 의아해하셨다면 범인은 바로 이 양적 완화입니다.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서 돈값이 싸지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비싸 보이는 화폐적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월가 은행들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아무리 사고를 쳐도 결국 운영자인 정부가 돈 찍어서 우리를 살려주는구나. 대마불사. 덩치만 키우면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잘못된 학습 효과가 훗날 더 큰 거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세상은 잔인하게 갈라졌습니다. 마치 알파벳 K자처럼요. K의 위쪽은 자산가들입니다. 양적 완화의 파도를 타고 자산 가치가 폭등했습니다. 가만히 숨만 쉬었는데 재산이 2배, 3배가 됐습니다. 애플, 아마존 주주들, 서울 아파트 집주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K의 아래쪽은 노동자들입니다. 풀린 돈이 내 월급 통장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돈들이 물가를 올려서 장바구니 물가만 비싸졌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저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2008년 이후 15년간 이어진 트렌드입니다. 월급은 덧셈으로 오르는데 자산은 곱셈으로 오른다. 성실하게 청약통장 적금 묻던 사람들은 벼락거지라는 조롱을 듣는 바보가 됐습니다. 언젠가 집값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은 영원히 전세 난민이 됐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운영자가 돈 복사기를 켜놓고 끄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부자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뛰어도 오토바이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 다시 2026년 오늘로 돌아옵시다. 우리는 2008년의 뼈아픈 역사를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위기가 터지면 정부는 무조건 돈을 푼다. 이건 이제 공식입니다. 법칙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똑같았고 앞으로 2030년에 무슨 위기가 와도 똑같을 겁니다. 왜? 2008년에 써보니 효과가 직방이었거든요. 죽어가던 환자를 살려냈으니까요. 즉, 화폐 가치는 계단식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폭락한다는 겁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풀어서 막을 테니까요. 그러니 2026년의 생존 전략은 명확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자산 포지션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경제가 망할 것 같으니 다 팔고 현금 100% 들고 있겠다? 그건 자폭입니다. 경제가 망하면 정부가 또 돈을 풀어서 현금을 쓰레기로 만들 테니까요. 오히려 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돈을 풀 것을 예상하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자산을 헐값에 줍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금이든 운영자가 복사 버튼을 누를 때 같이 떡상할 수 있는 배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현금이라는 차가운 물속에 있지 마십시오. 익사합니다. 지금의 빚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플레이션이 오면 빚의 가치도 녹아내립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의 좋은 빚은 자산을 증식시키는 레버리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플레이어 여러분, 2008년의 양적 완화는 죽어가던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한 것과 같습니다. 덕분에 환자는 살아나서 10년 넘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풀린 돈, 과연 대가가 없을까요? 그 대가, 그 청구서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되어 2020년부터 우리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화 인플레이션의 역습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왜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물가가 안 잡히는지, 그리고 이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는 진짜 강한 기업은 누구인지 그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의 역사를 알면 돈의 미래가 보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흐름을 읽는 자만이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고인물이었습니다. 로그아웃.